다육이로부터 키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우리 이제 봄이 되면 그 다육이를 새로 시작하시는 많은 초보 다육맘, 다육파파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보자를 위한 분갈이 제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릴 건데요. 목대가 있는 다육이, 그 다음에 일단은 로제트 하나 있는 다육이부터 시작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그 준비물은요, 여러분들 분갈이 하실 다육이 이제 구매하셨죠. 다육이하고, 그 다음에 화분은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화분은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로제트 있는 애들은 요 얘기가 심겨졌을 때 요 정도 이제 저는 여유가 있는 화분을 선택을 했으니까 화분 사이즈랑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레몬로즈 금은 얘는 목대 있는 다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짝 길이감이 있는 화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깔망, 그다음에 배수의 깔, 배수층을 펄라이트든 휴가토든 아니면 마사든, 자, 배수층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양토 준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배양토, 그다음에 마감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감을 할 마감토. 만약에 너무 준비가 복잡하다 하시면은 배수층에 까는 마사하고 이 마감으로 하는 마감토를 같은 그냥 중마사로 준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로제트에 있는 다육을 제가 분갈이 하는 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요 다육은 토리먼노라고 해서 토리마넨시스와 먼노의 교배종으로 지금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요건 제가 구름다육에 갔을 때 돌기가 나오는 변이가 있어서 제가 그냥 냉큼 집어왔던 다육이에요. 자, 이렇게 뿌리가 그 흙하고 같이 이렇게 홀랑 다 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시면 이 하얀 게 펄라이트 가루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스티로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다 뿌리가 이미 이제 죽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뱅뱅 감싸고 있는 거죠. 좁은 화분 안에서 뿌리들이 갈 곳을 잃으면 그 안을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서클링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분갈이하기 전에는 관수를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그거는 이제 흙을 털어내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고 다육이가 너무 빵빵하면 분갈이할 때 얘 만지면 다육이가 부러져요. 잎 뒷면이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관수는 이제 분갈이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하시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흙을 털어내는데 요 흙은 이제 보면은 구성 성분이 이제 이렇게 좀 퍼실퍼실하게 굳어지는 요 코코피트하고 요 얘네들은 지금 하얀 요 펄라이트하고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 배양토를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다육맘이 사용하는 배양토는요, 배양 그 구성 비율이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공통된 그런 비율들을 사용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요렇게 퍼실퍼실하지 않고 요렇게 얘네들은 물론 얘네들도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 떠지지만 여기 안에 보면은 배수를 담당하는 이 원형 용토가 70% 이상을 여기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쓰는 요런 이 용토들 갖고 2년 있다가 분갈이를 해도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얽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흙을 얼마만큼 털 것인가 하는 거는 예전부터 이제 분갈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다육 생활을 뭐 20년 정도 하신 분들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흙을 일단 털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재배농가 사장님들이라든가 이제 판매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농가 사장님들은 굳이 흙을 다 그렇게 털어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흙을 그대로 가져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지금 배수를 담당하는 이 마사 대용, 그다음에 그 대용품들이 70% 정도 들어가 있는 이 흙에는 얘가 그대로 식재가 되잖아요. 얘가 하나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놉니다. 끝까지. 나중에 1, 2년 정도 있다가 분갈이를 하시면 그때 가서 보면 그대로, 여전히 그대로, 얘는 얘대로, 저 흙은 저 흙대로, 제가 그걸 경험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흙은요, 서로 용토 구성 배합 비율이 안 맞잖아요. 딱 그냥 여러분들이 그 코코피트 100%에다가 분갈이를 한다고 하면 요대로 다시 가져가 가지고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용토 배합 비율이 다르다면 되도록이면 흙을 처음에는 다 털어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농장마다 사장님들마다 의견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제 구름다육 사장님, 제가 이제 다니는 그 농장 사장님들도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용토 그 구성이 똑같다면 그대로 가도 괜찮다. 그렇지만 용토 이 구성이 달라진다면 하나가 되기 어려우니까 흙을 어느 정도 털어서 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육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혹시 뭐 관엽식물을 키우다가 지금 다육이를 키우려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보시면서 와, 왜 저렇게 다육이는 저렇게 하고 있지? 다육이는 일반 관엽식물하고 약간 성질이 달라요. 얘네들은 건조에 굉장히 강하고요. 물을 한 달, 두 달 정도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갈이하는 방식이 관엽식물하고 조금 달라요. 관엽은 물을 뭐 반나절만 늦게 줘도 입이 축축 처지잖아요. 그렇지만 다육들은요, 반나절이 아니라 사실 6개월 동안 물을 안 먹이고 그냥 지켜보고 있어도 환경이 진짜 햇볕 노지 뗄 때 뭐 너무 힘들게 있지 않는 이상은 얘네들이 그것도 다 버티거든요. 다 그렇게 다 버텨서 저수 조직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안 먹어도 살아요. 그래서 분갈이를 할 때 얘네들이 뿌리가 나오는 시간을 우리도 다 예측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봄, 가을에 진짜 환경이 좋을 때, 여름 같은 때는 뿌리가 빠르면 열흘, 이렇게 2주 만에 나온다라고 계산을 하고 우리가 분갈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계절에는 한 달 혹은 두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얘네들이 건조에 그 시간만큼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갈이를 할 때에도 관엽식물하고 다르게 뿌리를 잘라내고 할 수 있는 이유가, 흙을 다 이렇게 털어내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얘네들이 그 시간 동안 새 뿌리가 나와서 새 화분에 활착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얘네들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 정도로 이제 하고요. 뿌리를 얼마만큼 자르냐, 어떻게 자르냐 하는 문제도 달라요. 자, 우선은 이렇게 잘라내면 얘네들이 몸살이라고 해서 화분 안에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자, 이 뿌리를 정리하는 정도는 그냥 이 정도로 일단은 할게요. 그리고 제가 화분의 매칭을 지금 보시면, 자, 상공에서 봤을 때 딱 넣었을 때 이 정도 되잖아요. 보통 관엽은 아마 이 정도보다 훨씬 더 큰 화분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요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니아님들을 우리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요렇게 하시는 거고, 농장에서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그 다육의 얼굴에 2배 사이즈 화분에 분갈이를 합니다. 자, 요 화분은요, 행복한 코코넛에서 판매를 하는 수입 화분이에요. 저는 이제 여기다가 할게요. 초보 다육맘들, 맨 처음에 다육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관엽을 이제 키워봐가지고 화분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그 용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비용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신 분이 계시지만, 저는 처음에 어땠냐면 진짜 다육이 값만 들고 나머지는 돈 쓰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다육이 사는 돈만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화분 사는 거, 용토 사는 거, 약 하는 거, 심지어 저는 이제 키핑장 그 비용까지, 이런 비용들이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아예 나는 그런 거 안 맞는데, 그러면 아예 시작을 마셔야 됩니다. 자, 용토 준비하셨죠? 우리가 이거를 배양토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배양토다, 상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상토는 그냥 우리가 원예 용토의 어떤 그런 종류를 상토다라고 하는데, 상토에 그대로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고 식재를 하는 그런 식물들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일부러 다육이를 위해서 만든 배양토, 배합을 해서 만들어낸 배양토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거나 구매를 하시거나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완성돼서 이렇게 배합을 해갖고 판매를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농장마다 또 이제 왜 어떤 우리 일반 가정도 그 집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추장 담는 거, 김치 담는 법이 있는 것처럼 그 농장들이 다 각각 독특한 자기만의 배합 비율을 만들어 가지고 용토들을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진짜 여기에 들어가는 10대까지 원예 용토를 다 사서 배합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은, 저는 일단은 배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상토 30%랑 진짜로 중마사 70% 갖고 배합해갖고 저 진짜로 그렇게 다육이 키웠어요. 맨 처음부터. 그래서 이 용토 배합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분갈이 하는 것도 제가 어렵지 않게 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자, 토리먼노입니다. 토리먼노를 제가 아까 배수충을 깔았잖아요. 깔만 깔고 배수충을 깔고 그다음에 배양토를 일부 살짝 넣어놨죠. 그런 다음에 자, 다육이가 이 화분의 높이하고 이 다육이 로제트 여기 딱
상단까지 딱 5도로 이렇게 맞춰서 넣어야 되겠죠. 자, 센터에다가 얘를 넣고, 자,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용토를, 배양토를 넣어줍니다. 처음에는 막 상토라는 말하고 배양토라는 말 자체도 되게 헷갈려요. 그런데 다육이에서는 관엽하고는 좀 달라요. 관엽식물에서는 상토랑 배양토라는 개념을 똑같이 쓰시더라고요. 왜냐면 그쪽에서는 가미를 하는 그 배수를 위해서 가미를 하는 게 펄라이트 말고는 특별하게 더 없지만 다육이는 안 그래요. 다육이랑 바위솔, 산야 그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야생화 이런 쪽에서는 배수를 위한 그런 각종 용토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하고 또 뿌리가 흙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밑에다가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거는 물레예요. 이 물레는 원래 화분을 만드는 그런 물레인데 플라스틱 물레거든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착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근데 택배비가 더 나와요. 저기 플라스틱이니까 가격은 비싸지 않은데, 자, 뿌리가 이 배양토에 다 이렇게 잠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 분갈이를 여러분들이 안 하면요, 다육이 분갈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근데 다육이 분갈이 잘못했다고 금방 죽지 않아요. 제가 이게 뭐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큰 차이 없어라고 이렇게 쿨하고 편안하게 하는 거는 처음부터 진짜 무서운 거 없이 분갈이를 제가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유튜브 보고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영상에서 분갈이 하는 거, 심지어 배합하는 것도 저는 배워서 동네에서 마사 사갖고 제가 그날로 바로 다 배합해갖고 분갈이를 했었는데, 그때가 2019년 7월 28일이었어요. 그게 처음. 분갈이 하는데 마사 떨어져서 마사 사러 가고, 분갈이 하는데 상토 떨어져서 상토 사러 가고, 제가 2번이나 그랬어요. 갖고 이 동네 원예 동네 화해 사장님이 왜 또 왔냐고, 흙이 떨어졌다고, 아우 짜증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던 기억.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게, 야, 마사가 이렇게 무거워? 그럼 돌덩이도 안 무겁겠습니까? 진짜 마사가 그때 정말 무겁구나, 제가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로 제가 마사도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세척 마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만은, 그때는 마사도 세척 마사 그다음에 미세척 마사를 이거를 구별을 해갖고 판매를 했었고, 세척 마사 자체가 더 비쌌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몰라갖고, 저는 그게 따로 있는지 몰랐어요. 갖고 그 세척 안 된 마사를 썼는데, 그게 좋다 나쁘다를 일단 떠나서 물 주잖아요. 그러면 흙탕물이 베란다 그 타일로 막 줄줄줄줄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 그래서 얼마 있다가 분갈이 다시 했잖아요. 다 그거 버려버리고. 베란다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근데 뭐 또 어떤 농장에서는 미세척 마사를 쓰는 이유가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 또 하시더라고요. 마사를 쓰시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물론 거기에 약간의 영향이 있겠죠. 왜냐면 흙이 상토, 황토들이 거기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물을 주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다 달라붙어요. 흙도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그래갖고 달라붙어서 얘가 금방 자리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사가 중간중간 섞여 있으면서 이제 물을 주면 그게 이제 뿌리랑 다른 주변에 있는 것들하고 엉겨 붙어갖고 딱딱해지면서 얘가 마치 금방 활착을 한 것처럼 기분 좋게 딱 굳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신나죠. 근데 시간이 막 지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계속해서 마사 황토 흙들이 떨어져 내려가면서 아랫부분에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석회 그것처럼 딱딱하게 굳어갖고 뿌리가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고, 마사 돌들도 달라붙어갖고 진짜로 무슨 세면 이겨놓은 것처럼 거기에 그렇게 붙어 있어요. 제가 그거를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키핑장도 마찬가지예요. 키핑장도 상면에서 물을 주면 그 아래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 테이블 위에 그 미세척 마사의 그 황토물들이 다 떨어지는데, 그거 미관상 좋지 않고 이웃의 피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토리 먼노는 탕탕탕탕. 자,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이게 공극이 커요. 공극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숟가락 갖고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냥 숟가락 쓰세요. 엄청 좋아요. 자, 이렇게 콕콕 찌르면 이 공극들이 메워지면서 흙이 계속 들어가요. 근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다육이는 통풍이 좋아야 돼, 배수가 잘 돼야 돼. 뭐 통풍의 개념은 아니죠. 배수가 잘 돼야 돼. 근데
왜 나중에 여기를 막 숟가락 갖고 퐁퐁 치고 막 이거 꾹꾹 다지고 하냐. 괜찮아요. 그 정도는 하셔도 돼요. 오히려 이걸 다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꺼져요. 꺼지면서 얘가 화분 안으로 이렇게 갇히게 돼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가 커야 되는데 화분 안에 잎이 갇히면서 꺾여요. 그래서 이제 미운 애들 나오고 자구가 나올 때도 그 안에 갇혀가지고 햇볕을 이제 못 받으니까 미워지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저는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숟가락 갖고 자, 살짝씩 이렇게 다져주듯이 한 다음에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마감토를 얹을 거예요. 마감토는 마감토의 사이즈가 있어요. 마감토의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중마사라고 하면은 요 정도 지금 숟가락이잖아요. 요 정도 사이즈가 중마사. 소마사라고 하면은 왼쪽 게 소마사, 오른쪽 게 중마사, 요 정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런 이 마감을 다육식물한테는 마감을 해요. 자, 이제 관엽식물 키우셨던 분들은 화장토라고 하는 이거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면 이 식물 물마름을 잘 모르니까 안 한다 이렇게 보고서는 판단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다육이들은 워낙에 관수하는 텀이 길어요. 관엽처럼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물을 2주 단위, 4주 단위로 물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화분이 말랐나 안 말랐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다육이가 활착을 했나 안 했나. 활착을 했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2주 그다음에 뭐 3주, 4주 간격의 그런 텀들은 요 안에 수분에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습도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의미 있게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뿌리만 제대로 내려져 있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마감토 하시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감토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상공에서 물을 줘요. 상공에서 물을 주기 때문에 이 마감토를 안 하게 되면은 얘가 배양토를 눌러주거든요. 배양토들이 훅 파이면서 줄줄줄 진짜 흘러내려요. 제가 표현을 항상 어떻게 하냐면 우리 저 옛날에 마스카라하고 울면 곰돌이 됐거든요. 팬더처럼 얘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마감을 해줍니다. 자, 어때요? 이제 분갈이가 끝났죠? 자, 분갈이 끝났어요. 이 녀석은 지금 이렇게 분갈이를 했고요. 요런 고무 에어 블로어는 제가 처음에 살 때는 동네에서 4,000원이었는데 지금은 6,000원까지 가격대가 올랐어요. 이 고무 블로어도. 그러니까는 요거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장만하세요. 저 처음에 이거 아까워갖고 안 사고 버티다가 뭐 이렇게 뭘로 이렇게 이걸 떼어낼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입으로 맨날 불잖아요. 그러면은 있잖아요. 나중에 볼도 아프지만 정신이 너무 없어. 자, 정신이 없다는 얘기는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뭘 떼어냈냐면 요게 여러분들 꽃대예요. 꽃대를 제가 요 포셉으로 떼어내는데 요거는 5,000원, 6,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셔야 돼요.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저런 것까지 사야 돼? 사지 마세요. 나중에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꽃대는 제가 이렇게 이게 일반 핀셋 갖고서는 뗄 수가 없는 그런 그런 애들이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요 사이사이에는 꽃대들 제가 지금 제거를 했습니다. 꽃대 제거는 왜 하는 거예요? 하면 이 꽃대 제거 안 하잖아요. 그럼 그 꽃대 사이로 여름에 관수를 여름도 그렇지만 물이 계속 글로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가 병이 생겨요. 병이. 자, 여기다가 저는요 예전부터 배우기를 마지막에 스프레이 하는 거를 저는 배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요. 자, 제가 지금 스프레이나 위치 한번 보시겠어요? 어디다 해요? 마사 위에다가 지금 이렇게 하죠. 근데 얘가 반딱반딱한 왁스 성분이 있었다면 제가 이 위에다가 이렇게 부담 없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얘는 제가 이렇게 위에다가 로제트에다가 안 하고 이 마사 위에다가만 했냐면 얘가 약간의 백분감이 있기 때문에 그 백분감 있는 다육들은 이렇게 제가 이제 상공에서 이걸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다 이렇게 털어줍니다. 요 마지막 스프레이는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마사가 아무리 세척마사를 하더라도 아주 약간의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먼지들 같은 게 흙들이 참 붙어 있잖아요. 그것들이 서로 살짝 엉겨 붙으면서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것 같은 느낌과 아주 살짝 용토에다가 흙을 그러니까 수분감을 가미를 해줘서 그래도 좀 뿌리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어떤 거 했냐면 로제트가 있는 요 다육이 초보 다육맘들을 위해서 분갈이 하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렸으니까요. 화분의 사이즈하고 다육의 그런 어떤 사이즈하고 매칭 방법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순서 좀 참고하시고 다음에 물 이제 이렇게 분갈이를 한 다음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아 참 그리고 다육이 화분은 일반 관엽 화분하고는 다르게 뭐가 없냐면 이 물받침이 없어요. 왜 물받침이 없냐면 물이 줄줄 다 흘러내려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다육들은요, 이렇게 과습이 되면,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과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물받침에 있는 물을 버려주지 않으면, 얘가 계속해서 그 습을 먹고 있기 때문에 과습이 돼요. 그래서 아예 물받침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문에서 물을 주면 줄줄줄 흘러내리거든요. 나는 그게 너무 불편한데, 그러면 물받침을 따로 하셔도 돼요. 물받침을 수반 같은 걸 만드신 다음에 물을 주고 나서, 얘가 충분히 물을 좀 먹었다. 충분히 먹어서 뭐 반나절 정도 지났다 그러면 수반에 있는 물을 반드시 이렇게 버려야지만 요 녀석이 과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엽들은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관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착각하실 수 있어요. 자, 공극을 담당하는 그 배양토 구성이 70%나 되기 때문에 물을 주면 바로 흘러요. 물을 주면 바로 흐르는데 뿌리가 물을 먹었냐? 그렇지 않아요. 화분 전체가 젖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얘가 화분 안에 흙이 꽉 차 있지만은 이 상토가 100% 들어가 있으면 걔네들이 섬유 조직들이 물을 빨아들이고 보수성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물을 주면 걔네들은 다 물을 다 이렇게 끌어안고 있고 배수를 시키지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요 다육이 용토는 워낙에 공극이 좋기 때문에 물을 주면 그대로 흘러내려요. 절대 화분 전체가 다 젖지 않았습니다. 젖지 않았고 다육들이 물을 충분히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되고 물을 주는 방법 일단 상면에서는 빙글 돌려갖고 자, 첫 번째 물을 얼마만큼만 주시냐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종이컵 반컵 있죠. 종이컵 반컵 정도의 물을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주시면 돼요. 그래도 흘러내릴 거예요. 흘러내릴 거니까 그거를 이제 알고 물을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 초보 다육맘을 위한 분갈이 로제트 편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는 2부 영상에서 목대가 있는 다육이 레몬로즈 금으로 여러분들 분갈이 영상 초보 다육맘을 왕초보 다육맘을 위한 분갈이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